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얼마 전 컨테이너에 실려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다바오의 한 항구에 도착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한국 경찰에서 이 컨테이너를 보낸 한국의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업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환경단체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지만 말이죠. 어제 뉴스에서는 인도네시아 한 해변으로 떠밀려온 죽은 고래에 대한 얘기가 전해졌었는데요. 뱃속이 플라스틱 컵과 슬리퍼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11월의 목요일 아침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역시 시진핑 주석의 필리핀 방문에 대한 소식입니다. 워낙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서요.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이었지만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분석들도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번 시진핑 주석의 필리핀 방문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는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필리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개발에 대한 합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자신들의 성과를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물론 필리핀 국내 여론은 아주 심각할 수준으로 반중국 정서가 표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입장에서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잘 챙겼던 외교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필리핀과 중국 간에 합의된 사항들 중에는 좀 눈여겨볼 내용들도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간 총 29개의 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중국해에서의 공동 자원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한 결정이 이번 회담에서 공식 문서화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리드뱅크 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중국의 1대1로 건설에 관련된 MOU, 중국과 필리핀 간의 공업단지 개발 협력에 대한 사항들도 합의가 되었는데요. 최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1대1로 사업에 든든한 아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치지 않은 장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9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는 대로 우리 교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메트로 마닐라에서 지내시는 우리 교민들, 특히 외부 일정이 많으신 분들은 참 고생이 많으셨죠. 도로가 통제가 되는 곳들이 많아서 트래픽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필리핀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참 한국과 필리핀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 쌀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쌀 소식이 뉴스로 올라왔네요. 어제 필리핀의 식량 보유량을 관리하는 NFA에서 부족한 쌀을 수입하기 위한 해외 입찰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1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낸 5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들은 내년 1월 말까지 필리핀에 50만 톤의 쌀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쌀들은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9곳의 쌀 저장 창고까지 배송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번 수입업체들이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말까지 25만 톤, 내년 1월 말까지 나머지 25만 톤, 이렇게 총 50만 톤을 우선 수입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50만 톤 정도의 규모면 약 15일치 식량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상당한 물량이죠. 당초 이 부족한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었던 금액이 128억 페소 정도였는데요. 이번 입찰에 업체들이 적어낸 금액을 계산해보면 50만 톤 쌀 가격이 120억 페소 정도로 약 8억 페소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4월 필리핀 식량관리국 NFA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 쌀의 보유량이 기준량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쌀 가격이 폭등했던 일이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본적인 먹거리인 쌀 가격마저 하루가 다르게 치솟게 되는 상황이라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는 이 부족한 분량의 쌀을 해외에서 급히 사오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 결과로 올 한 해 동안에만 약 160만 톤 정도의 쌀이 수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입된 쌀이 50만 톤에 120억 페소, 우리 돈 약 2,400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니까 그것의 3배가 넘는 물량의 쌀을 수입했다는 건 올해 쌀을 수입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만 단순 계산으로 7천억 원이 넘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쌀은 국가가 쌀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창고에 저장을 해두는 NFA, 라이스가 될 것들인데요. 이 비용으로 7천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필리핀 하면 1년 산모작이 가능한 기후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필리핀의 보도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8억 페소, 160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쓰지 않아도 될 돈 7천억 원을 쓰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관점의 차이일까요? 필리핀의 쌀 수입 소식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내년에 있을 필리핀 중간선거 소식입니다. 요즘 뉴스들이 많아서 선거 관련 소식들을 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올라와서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코멜렉이 내년 중간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상원 의석의 절반, 하원 전원, 그리고 지방 도시들과 시티 레벨에서의 시장 선거들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법 큰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멜렉에서 발표한 후보자들은 지난달에 있었던 후보 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선거에 출마 가능한 피선거권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 발표를 한 건데요. 워낙 선거 지역들도 많고 그만큼 후보자들도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원을 중심으로 선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올라온 후보 확정 소식도 상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 24개 의석 중에서 12명을 새로 뽑게 되죠. 투표를 통해서 상위 12명이 다음 6년간 상원 의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소식에서는 12명을 뽑는 상원 중간선거에 총 148명이 입후보했다는 소식입니다. 148명 중에 12명이니까 경쟁률이 12대 1이 넘는 수준이죠. 출마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멜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출마자들의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분들도 많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필리핀의 선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는 2019년 5월 13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선거 운동기간은 상원과 정당의 경우는 내년 2월 12일부터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5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허용이 됩니다. 선거 전날인 5월 12일과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비롯해서 술 판매 등이 금지가 되는 일렉션 사일런스가 시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내년 중간선거에 대한 소식은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기상청 빠가사에서 열대성저 기압 사무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오늘 저녁 때쯤 필리핀을 벗어날 것이라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보도되었던 수준보다 내린 비의 양이 많아서요. 민도로 남부 지역과 비사야스 그리고 민다나오 일부 지역에서 침수와 산사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후까지는 외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결방을 했었는데요. 내일 금요일에 하루 더 결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참에 주말 동안 목 컨디션도 좀 회복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